14번 문제입니다. 점 P의 좌표가 a-b, a분의 b일 때 제3, 4분면이 있다고 했을 때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했을 때 점은 Q, a 플러스 b, 마이너스 b에 b는 몇 사분면에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상으로 a-b, a분의 b가 제3, 4분면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a-b는 마이너스가 되고 a분의 b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잠깐만, 그거 마이너스로 가지 말고 음수인지 양수인지로 구분하자. 네. a-b는 음수가 되고 a분의 b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a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 a가 양수가 되게 된다면 만약 양수가 되게 된다면 이 식의 계산 결과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즉 a는 음수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b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긴 하는데 절대값이 더 작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b는 음수가 될 수 있고 b는 음수와 양수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분의 b의 경우를 보게 된다면 a분의 b는 둘 중 하나가 양수여야지 마이너스 음수가 되기 때문에 a가 음수, b가 양수거나 a가 양수, b가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a는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a는 음수, b는 양수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를 먼저 보게 된다면 a 플러스 b는 음수 플러스 양수인데 a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b는 양수와 음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므로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음수이고 y가 음수인 q는 제3, 4분면에 있게 됩니다. 질문 없으면 예린이 나자. 질문 있는? 근데 저기 나타낸 거는 그냥 가상으로 나타낸 것인가요? 꼭 네. 특정 물체가 아니라. 네, 가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저기 아래 제3, 4분면 안에 b는 음수라고 써진 건가요? 여기요? 그 아래에서 다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위에서 첫 번째 그 제3, 4분면 다 써진 거 아래 바로 여기요? b였어요. 네, b는 음수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는 양수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경우들인가요? 네, a-b의 경우고 이거는 a분의 b의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점 P는 a-b, a분의 b가 되고 이때 제3, 4분면 위에 점이 될 때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할 때 q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되고 이때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점 P는 가상의 위치가 나타났을 때 제3, 4분면 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b는 제3, 4분면 위에 있으므로 음수가 되고 a분의 b도 음수가 됩니다. 이때 경우들을 보게 되면 먼저 a-b는 a가 음수가 될 수 있고 b도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a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b가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분의 b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a, b가 각각 음수와 양수
A, B가 각각 양수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 A, B 부호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A, B의 부호가 같을 수 있죠. 3, 4분면에 있으려면 x와 y의 좌표의 값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3, 4분면이요? 저 점 P가 지금 3, 4분면에 있다고 했지? 네. 그러면은 A분의 B가 음수라고 하였으니 A, B 부호는 서로 어때야 돼? A, B의 부호는 A, B 부호가 서로 같게 된다면 그거는 양수야, 음수야? 서로 같게 된다면 양수가 근데 왜 A가 마이너스가 되고 음수가 되고 B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거는 이 A 마이너스 B만 보았을 때는 A와 B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았을 때는. 응? 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하나 지금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본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 B 부호를 서로 지금 다 두 가지 케이스로 정하고 있는 거는 X 좌표 값에만 값만 보고 조건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네? 둘 다요? 여기서 말하는 둘 다가 뭐를 의미를 하는 거지? 다시 한 번만. 지금 A, B가 서로 부호가 같은 경우와 서로 다른 경우를 보고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조건은 점 P의 X 좌표에 나와 있는 저 값을 보고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저기에는 Y축에 Y 좌표 값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경우는 고려는 되는데 위의 것은 고려가 되지는 않았어. 그럼 지금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있는 거는 Y 좌표 값은 생각하지 않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두 가지 경우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A, B 부호가 서로 같거나 다름을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점 P의 X 좌표만 가지고 지금 분리를 한 거란 얘기라는 거잖아. 아니요. Y 고려. 두 번째는 고려한 것이 되는데. 두 번째까지 고려한다면은 A, B 부호가 같다는 전제는 없어야 되지 않아? 근데 그래도 경우들을 다 구하려면 이것도 구할 수 있긴 하죠. 어째서? 이 하나만 가지고 보고 두 개 다 가지고 보는 경우를 보면 두 개 다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 거지.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게 X 좌표에 나와 있는 조건만 보고 하는 건지 X 좌표와 Y 좌표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분류를 한 건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완전히 X만 본 거고 두 번째는 Y도 같이 고려한 거였습니다. 그럼 저 두 가지 케이스가 하나는 X 좌표값만 고려한 거고 하나는 X와 Y 좌표값을 모두 고려를 한 거란 얘기야? 네. 왜 그렇게 기준을 잡았지? 두 개 다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개 다 고려한 거에서 안 되는 거 빼고 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두 개 다 고려할 수는 있긴 한데. 왜 부호가 서로 같음이 나오는지. 준영아, A, B 서로 부호 다름과 같음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니?
그 A-B랑 그 음. A분의 B를 처음에는 먼저 각각 따로따로 A-B는 X좌표고 A분의 B는 Y좌표이기 때문에 A-B 저기 두 개의 경우는 즉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플러스는 X좌표만이고 A분의 B 저기 마이너스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는 Y좌표만 그렇게 해서 따로 나눈 것이에요. 그 중에 둘 다 만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이어서 해보세요. 이어서요. 네. 네. Q의 좌표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되므로 이 A 마이너스 B와 A분의 B에서 나온 두 가지 경우를 이용하여 가능하게 되면 A 플러스 B는 음수 플러스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B는 음수가 되어서 음수 플러스 양수는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B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이때 X의 좌표값, Y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met사분면 이제 구해줘야 하므로 각각 음수, 음수가 되고 제3, 4분면이 됩니다. 문제는 어느 중학교의 작년 1학년의 학생 수는 400명이 되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4명이 늘었다고 했을 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각각 5% 증가하고 3% 감소했습니다. 이때 올해 1학년 여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작년 여학생 수를 X가 두고 식을 세워주게 되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4명이 증가했다 했으므로 404명이 되고 작년 여학생 수가 X였으므로 작년 남학생 수는 400마 X가 되므로 400마 X 곱하기 100분의 5 플러스 400마 X를 해줄 수 있고 이것은 올해 남학생 수가 됩니다. 올해 여학생 수는 X마 X 곱하기 100분의 3을 하여 올해 남학생 수와 올해 여학생 수를 더해주면 403이 나오게 됩니다. 괄호를 모두 풀어주게 되면 X마 100분의 3X가 되고 400마 X 플러스 20마 20분의 1X가 됩니다. 분명끼리 모아서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0분의 8X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이때 X는 200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학년 여학생 수는 200마 200 곱하기 100분의 3을 하여 194명이 됩니다. 올해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가 작년보다 5% 증가하고 3% 감소했다는 건가요? 남학생 수가 5% 증가하고 여학생 수가 3% 감소했다는 것이 됩니다. 남학생 수가 작년보다 5% 증가하고 여학생 수가 작년보다 3% 감소했다는 건가요? 작년에 여학생 수로 X로 뒀을 때 400 마이너스 X 플러스 40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5가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식이 맞나요? 네.
1학년 전체 학생 수는 400명, 올해는 작년에 비해 4명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각각 5% 증가하고 3% 감소했다고 했을 때 올해 1학년 여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학년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작년 여학생 수를 x로 두고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작년 남학생 수는 4-x에 플러스 올해에 비해 증가한 5%인 100분의 5를 400-x에 곱해주고 그 값을 400-x에 더해준 값이 올해의 남학생 수가 되고 그 값에 x-x 곱하기 100분의 3을 한 값이 올해의 여학생 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이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작년에는 400명이었고 올해는 4명이라고 했으므로 403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1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작년 여학생 수가 200명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x-x 곱하기 100분의 3에 200을 대입시켜주고 더해주게 되면 193명이 됩니다. 넘어가세요. 오른쪽 그림은 4cm의 정삼각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이어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음을 답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둘레의 길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우선 둘레의 길이를 보자면 정삼각형을 하나 두었을 때는 12cm, 두 개를 쌓았을 때는 12 플러스 6cm, 세 개를 쌓았을 때는 12 플러스 6 플러스 6cm, 네 개를 쌓았을 때는 12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cm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규칙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쌓은 개수만큼 마이너스 1을 한 값에 6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을 세워보게 되면 x를 이어붙였다고 했을 때는 12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나타내주게 되면 6x 플러스 6이 이 정삼각형을 이어붙였을 때 둘레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15개를 이어붙였을 때의 둘레의 길이는 x의 값에 15를 대입시켜주고 96cm가 됩니다. 문제입니다. 한 면의 길이가 4cm인 정삼각형이 있을 때 정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의 개수가 x개일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을 구하게 된다면 둘레의 길이를 x를 사용한 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첫 번째 정삼각형 하나를 구하게 된다면 12cm가 되게 됩니다. 정삼각형 두 개를 구하게 된다면 12 플러스 6이 되고 세 개를 구하게 된다면 12 플러스 6 플러스 6, 네 개를 구하게 되면 12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x개의 식을 구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12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6개가 되므로 6을 곱해준 뒤 x-1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정삼각형을 하나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을 나타나게 된다면 12 플러스 6 곱하기 x-1이 되게 되는데 간단하게 나타나게 되면 6x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6x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15개를 이어붙였을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6x에 x가 15가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15 플러스 6을 계산하게 되면 96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96cm가 되게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세로 160m, 가로 128m의 운동장이 있고 이 운동장에 각각 꼭지점은 꼭 나무를 심어야 되고 각각 최소한의 나무를 심으려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어떻게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이 운동장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각각 뭐라 해야지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각각 변해. 그러니까 즉 마지막 둘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 건지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답은 최대 공약수인데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은 몇 그루인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최소 공배수를 해버리면 160m랑 128m 이 둘의 길이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야지만 몇 그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의 답은 최대 공약수가 되게 됩니다. 그 몇 그루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무 사이의 간격을 구해주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각각 간격을 구할 때 간격이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번은 160과 128을 각각 소인수 분해하게 된다면 25 곱하기 5 또 160은 25 곱하기 5가 되고 128은 2의 7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아니에요? 그러겠네. 최대 공약수는 2의 5제곱이 되게 됩니다. 즉 32m가 되므로 답은 32m가 되게 됩니다. 3번은 몇 그루 최소한 나무를 심을 때 몇 그루를 심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160 나누기 32를 하게 되면 5가 나오게 됩니다. 128 나누기 32를 하게 되면 4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즉 몇 그루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32m는 간격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루를 구하게 된다면 즉 플러스 1을 해야 하므로 5 플러스 1은 6이 되고 4 플러스 1은 5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즉 160은 즉 둘레를 구할 때는 꼭지점을 꼭 생각해야 되는데 꼭지점을 하게 된다면 즉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6 곱하기 2 플러스 5 곱하기 2 마이너스 4를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18이 되므로 답은 18그루가 되게 됩니다. 4번 문제는 여기서 한 그루에 5,000원이라고 할 때 한 그루에 5,000원이라고 할 때 총 얼마가 되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18그루인 걸 알았으므로 18 곱하기 5,000을 하게 되면 9만이 되므로 답은 9만원이 되게 됩니다. 저기서 그 160 나누기 32, 128 나누기 32 해서 각각 5랑 4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각각 1을 왜 더해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가로등 문제가 있었을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즉 만약 간격이 여기 총 20m인데 10m라고 하면 간격은 2개가 되는데 총 심어야 하는 개수는 즉 3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개를 추가로 더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꼭지점이 심은 것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4를 빼주는 거예요. 네, 꼭지점이 겹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해주는 것입니다. 종우이가 할 거야. 이 문제는 가로 128m, 세로 160m인 있던 곳에 최소한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였을 꼭지점에 4개를 심고 최소한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였을 때 몇 그루를 심을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고 구한 다음 다음을 답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은 최대 공약수를 사용할지 최소 공배수를 사용할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하였으므로 일정한 간격을 구하려면은 최소 공배수로 구하는 것이 아닌 최대 공약수로 구해주어야 몇 그루인지 구할 수도 있고 간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분약수는 2의 5제곱이므로 52m가 됩니다. 다시 읽어볼래? 30입니다. 그러므로 160 나누기 32, 128 나누기 31을 하여 각각 5와 4가 나왔으므로 각각 1을 더해 주어야 그 나무를 몇 개를 심었는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사각형이므로 이 세로인 160에는 6개가 심어졌고 그 반대편에도 6개가 심어졌으므로 곱하기 2를 해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5 곱하기 2를 해주어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겹치는 나무들의 개수를 빼주어 마이너스 4를 해준 값이 18이 되므로 18그루가 됩니다. 다음은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가격을 구하는 문제인데 나무 하나당 가격이 5,000원이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8그루라는 것을 구했으므로 18 곱하기 5,000을 해주어 90,000원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아래의 수들 중에서 양의 유리수의 개수를 A, 음의 유리수의 개수를 B,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C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양의 유리수의 개수를 A라고 하였으므로 양의 유리수는 양의 정수와 양의 유리수 모두 포함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A가 될 수 있는 수들은 1.6, 4분의 12, 4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의 값은 4가 되고 B는 음의 유리수의 개수라고 했으므로 양의 유리수와 같이 음의 정수와 음의 유리수 둘 다 되는 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B가 될 수 있는 수들은 마이너스 3.14,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6이 됩니다. C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 C라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제외한 1.6, 마이너스 3.14,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9가 C가 됩니다. 그러므로 3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므로 11이 됩니다. C가 되는 조건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C가 되는 수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C가 되는 수들은 이 수들 중에서 정수를 제외한 수이므로 1.6, 마이너스 3.14,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9가 됩니다. 다음과 투를 통해서 양의 유리수의 개수를 A라 하고 음의 유리수의 개수를 B라 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C라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양의 유리수의 개수는 양의 정수와 양의 유리수 모두 되므로 구해주게 되면은 1.6, 4분의 12, 4가 되므로 3이 되게 됩니다. 음의 유리수의 개수는 음의 정수와 음의 유리수 모두 되므로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14,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가 C라 하였고 이때 정수는 되지 않으므로 1.6, 마이너스 3.14,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9 총 4개가 있으므로 A, B, C를 더해주게 되면 11이 됩니다. 이 문제는 200x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때 두 자리 자연수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00을 소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x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될 수 있는 그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소인수들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어야 하므로 될 수 있는 두 자리의 수인 x는 2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7의 제곱 2의 5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총 5개가 있습니다. 계산해서 나타내주게 되면 18, 50, 98, 31, 72가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때 두 자리 자연수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00을 소인수분해 만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x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x가 될 수 있는 건 즉 2의 세제곱의 제곱 2의 3제곱 2 곱하기 3제곱 2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7의 제곱 2의 5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계산해서 나타내게 되면 18, 50, 48, 32, 72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8, 50, 98, 32, 72가 되게 됩니다. 200만 x 나누고 하는데 왜 곱셈식으로 구했지? 200만 x요. 200만 x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데? 그거 아마도 200 곱하기 x 아닐까요? 문제 오류예요 그러면? 문제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야 곱셈으로 가능하지. 오케이.